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말 시황이지요. 근데 뭐 주말 시황 이건 뭐건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연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주말 시황이라고 굳이 쓰는 이유는 주말에 찍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안 찍는 날도 많고, 뭐, 그래서 어차피 뭐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해서 주말 시황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흐름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뭐 한 주를 전망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 한 주를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목요일날 시황에서 표시해 놨던 거 다 지워졌죠. 예, 그림들이 주로 많이 지워지네요. 그날 종가가 여기였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해서 390이냐 380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율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때만 해도 딱 여기에 걸려 있었죠. 여기에 걸려 있었나? 여기 잠깐만요. 6월 21일 12시 14시 참 목요일이죠. 제가 금요일날 시황을 안 올렸으니까 목요일, 목요일 6월 20일 13시 16시 여기쯤 되겠네요. 딱 여기서 요걸 뚫을까 말까 하는 요 타이밍에 뚫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더 높다. 요 정도였고, 그 원인은 뭐였죠? 그때?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제공 검토 이런 거죠. 좋지 않은 뉴스였고, 그런 결정들을 그렇게 NSC 하고서 언제 지네가 NSC를 제대로 했고, 언제 그 결과를 즉각 발표를 했다고 이런 시장의 출렁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짓을 왜 했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돌파가 됐죠. 돌파돼서 이만큼 올라갔고, 다음날 시장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전일에 우리가 얘기할 때보다는 환율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는 시장은 하락을 할 텐데, 이미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5포인트. 따라서 한 번 움직이면 5포인트.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횡보를 했으니까 내일 만일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난다면 하락엔이죠. 하락엔이죠. 하락엔이면 하락 준비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꺼질 수 있겠죠.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나타날 가능성이라도 있느냐?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환율은 슬금슬금 다시 요 뚫었던 이 자리로 금요일에도 좀 돌아왔었고,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약간 얘들이 여기서 걸렸죠. 네. 이 위치에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일순간에 올라갔던 자리라서 좀 무시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요 정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환율의 흐름은 자기들도 흔들리겠죠. 예. 그래서 장중 변동이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주말에 미국 시장이 큰 변동을 했느냐? 아니죠. 예. 다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지고, 예. 뭐 폭은 둘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비슷했습니다. 한 150포인트 정도씩.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지고. 예. 결국에는 환율만 아침에 적용을 받고 내리는 김에 5포인트까지 빠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횡보지요. 횡보입니다. 이 횡보가 월요일 날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바로 아침부터 쭉 이어지면 시장은 이제 꺾일 준비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또 이렇게 삐쭉삐쭉 된다거나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다시 여기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올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에 걸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려왔고, 일단 풋옵션 차트에서 풋옵션이 뭐 정확히 뭔가를 올라가려는 모양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풋옵션의 모양이, 풋옵션 차트의 모양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얘들도 그냥 뭐 아직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가던 길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많이 시장이 변동할 이유는 없겠죠. 주말의 환율 변동은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고 장중에 한 여기쯤으로 살짝 빠졌기 때문에 약간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 상승이 그냥 꾸역꾸역 이어지면 이 자리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오후나 내일 오전에 만들 가능성보다는 오후에 만일에 이런 급변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하방 전환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월요일은 횡보하거나 꾸역꾸역 깔짝깔짝 꾸역꾸역이겠죠. 꾸역꾸역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하방은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예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바라보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 플러스 알파를 조금만 더 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틀리면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넣어놨던 것들이 뭐 수익을 많이 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손실 보충 정도는 해줄 수는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주말의 시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른다. 우리는 오늘이 그냥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시황이지.
항상 이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루 이틀 깔짝깔짝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는 거지. 큰 시장이 뭐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어떻게 갈지, 다음 한 달 동안 어떻게 갈지 그런 예상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모습 나온 다음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나 이런 모습이 뭐 하락을 바로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모양이 좀 그렇죠. 뒤로 좀 안 내려갈래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다가 이런 데서나 이제 한번 터뜨려주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재미없는 장세. 그렇죠. 이런 것도 하락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쭉 가다가 어느 날 부터 내려가는데 내려가더라도 한 방에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련을 두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웠나?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네, 뭐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신호도 이게 애매하면 이런 데서 하락은 나오지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건 여기서 하락엔이 나왔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너무 시장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춰도 대충 50% 반반 확률이고 틀려도 확률은 반반입니다.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 거죠. 너무 잘 분석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투자 비중을 아래 위로 적당히 배분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도 도모하고 내가 본 쪽으로 잘 가면 보너스 얻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큰 손실 날 거 적은 손실로 메웠다 버텼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80.86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어디냐? 385.86이 되겠죠. 얘보다는 높겠죠. 살짝 높겠죠. 요 정도 목표 위쪽으로는 아래쪽은 뭐 요 정도 되겠죠. 375.86 이렇게 놓고 확률은 위쪽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그어놨던 선이 다 지워졌는데요. 선은 뭐 다시 그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을 조금 새로 새로 긋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선들을 좀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실수가 됐건 어떻게 됐건 깔끔하게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뭐 요 정도입니다. 내려갈 확률보다는 횡보하거나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래도 대비는 아래쪽도 해놔야 된다. 위쪽으로는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플러스하면 되겠죠. 월요일날 새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싶으면 장중에는 뭐 큰 돈을 투입하기는 그렇고요. 장중에는 조금씩만 던져놓고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하루 동안 요새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죠. 이렇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그냥 쭉 내려온 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거의 횡보나 마찬가지죠. 내일은 아침에 급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슬금슬금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 깔짝깔짝, 예, 하루 종일 횡보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금요일 종가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적당한 좀 만일에 뭐 한 번 들어갈 때 뭐 100만 원을 들어간다고 치면, 네, 아침에는 전체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오후에 끝날 때쯤 종가 무렵에 가서 나머지 70을 그때쯤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 내일이 이제 위클리 옵션 중에서 월요일물, 매주 월요일마다 만기가 오죠. 근데 그 만기일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 이런 정도 변화 가지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뭐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예, 그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뭐 내일은 뭐 많이 넣어서 많이 변동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조금, 네, 애매한 날이기 때문에 변하더라도 오후 늦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가에 가까이 와서 뭐 어떤 놈들이, 이런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갑자기 뭘 확 올린다거나 확 내린다거나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는 뭐 이런 데서도 보더라도 별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5일날은 좀 움직였었네. 5일은. 가만있어. 5일이 월요일, 아니죠. 5일이 월요일이 아니지. 이건 목요일물이죠. 목요일. 3일이 월요일이었군요. 3일날 월요일. 이거 전 석유파동 그거네. 석유파동. 예. 뭐, 어쨌든 뭐,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혹여나 장중에라도, 예, 환율 변동이 어떻게 좀 눈에 좀 많이 띈다. 예, 그러면은 그 반대쪽으로 한번 오후 늦게 한번 종가 부근에 한번 확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약간 기대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아침에 넣어놓은 소액을 조금 비중을 낮춰서 아침에 넣어놓은 게 있으면 그냥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오른다거나 확 내린다고 할 때, 예,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익은 줄 테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을 거고요. 예. 나머지, 예, 70%는 종가 무렵에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 목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5p 정도씩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오버나잇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옵션은 오버나잇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옵션은 뭐 그날 하루하루만 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변동이 이렇게 되는데,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만큼 갭상승해서 시작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만큼 갭하락해서 시작하는데 전날 종가에 넣어놔야지. 이걸로 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데도 하루 종일 횡보만 하다가, 예, 아침에 그냥 갭상승해서 저만큼 올라갔다가 수익 주고 그냥 빠지고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요새 다 차트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장중에 뭘 하면 좋지가 않죠. 오히려 장중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앞으로도 뭐 그럴
때가 있겠죠. 차트가 뭐 장중에 많이 변하는 그런 차트들이 발생을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뭐 장중에 기대하고, 예, 그 기대치만큼 변동하면 장중에 끝내고 이러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니죠. 지금은 장중엔 변동이 없고 아침에만 변동이 많고, 예, 그래서 굳이 장중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 장세다. 뭐 이런 날도 있지만, 예, 이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이게 놔둬도 다음날 보면 이것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제가 영상 올릴 때 되면 이것들이 사라져 있는데, 예, 희한하죠. 네, 오늘은 뭐 시황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환율도 지금 여기까지만 딱 치고, 그렇죠? 여기죠. 여기까지만 딱 치고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밀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 장중에 어떻게 됐든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네, 급변동은 좀 힘들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21분,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요. 우리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에 우리 최수군상병 해병대 외압 사건 관련해서 한 입법 청문회가 있었죠. 특검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테니 그 입법사항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 지난달쯤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요건데요. 예. 한겨레 TV의 논설 에피소드 173편 대통령실이 주도했다. 2개의 스모킹건. 특검이 밝혀야 할 경로의 배경.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7월 30일 뭐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종합판이 이제 이거죠. 7월 30일이 까만 선. 네. 그 박정훈 단장이, 예, 장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다. 예, 했고, 이 안보실레들이 장관이 결제한 거 이거 보내라 그랬더니, 그걸 왜 보내야 되느냐, 안 된다 해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언론 브리핑 예정 자료라도 보내라 하고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여기에 얘기해서 그거는 보내줬다. 네. 그렇게 해서 30일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31일, 예, 아침부터, 예, 아침부터 9시 53분에 통화했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11시 45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장관이, 예, 받더니 11시 57분에 언론 브리핑 취소하라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막 이렇죠. 예, 수사 대상과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뭐 이런 요구가 막 들어오죠. 예. 그러다가 이제 8월 2일이 됐습니다. 8월 2일이 됐는데, 아침에 10시 반에서 11시 50분 사이에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을 했죠. 예.
이첩을 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쭉 난리가 난 사태를 이제 다 아실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예, 그걸 국가수사본부에서, 예,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하니까 돌려줄 준비를 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얘네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요때 경북경찰청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다 그러대요. 안 받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선이 없지만 얘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여기다 전화를 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테니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여기서 처음에 온 거는 못 받았다가 모르는 번호가 부재 중에 온 걸 보고서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다음에 사건 기록 회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회수는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가서 회수를 했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했는데, 얘는 이미 미리 1시 50분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회수의 주체는 검찰단이 되는 거니까 얘들이 가서 갖고 왔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없는데요. 여기는 선이 없는데 얘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가 아니고 외압으로 통화한 거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압이 아니고 회수에 관련된 거였다. 회수. 결국엔 대통령하고 차관하고 국방부 차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회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러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얘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 파견 행정관을 통해서 국수본을 움직였고,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을 움직였고, 그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을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국방부와 행안부 산하 기관을 두 부처에 있는 일을 두 부처에 걸친 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얘네들밖에 없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나온 도표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도표라서 이거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했지만 추가된 사실들이 어제 그저께 청문회에서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또 언급이 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선이 없죠. 전화 받거나 한 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밝혀지기가 지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얘는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 항명죄에 대한 그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닙니다. 얘는. 왜냐하면 그거는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 국방부
예, 이첩 관련한, 네, 이거에 관련됐기 때문에 얘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선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예, 조사하면, 예, 막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안보실에서 실제로는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다음 날인 7월 20일에 수사계획서를 요청했다 그러죠. 박정훈 대령한테. 그래서 뭐 수사계획서 정도는 뭐 통상적인 거니까 통상적인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 뭐 할 예정이고 누구누구 조사할 거고 사건 관련자들 뭐 어떤 조사할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줄 수 있죠. 수사 계획서니까. 근데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예, 7월 30일에 나왔고 그 이후로 네,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전화가 예, 이리 가고 이리 가고 하면서 또 여기서 이리 가고 네, 또 이리 가고 예,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 거의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얘한테 가서 예, 통화했다는 그게 이 녀석이 실수로 실수인지 언급결에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 예, 그 내용 나왔고요. 예, 임기훈이 유재형과 통화한 내용은 네, 어제 나왔지요. 얘네한테 연락 올 거니까 전화 받아라. 예, 그래서 봤더니 부재중이 찍혀 있어서 모르는 번호였지만 다시 걸어보니까 여기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요겁니다. 자, 이 국가의 양대 무력기관이죠. 예, 경찰과 군. 네, 이 두 곳,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죠. 군과 경찰. 네,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움직인, 흔들어 놓은 거죠. 이 인간들. 네. 지금 군도 흔들리고 있고, 좀 있으면, 경찰도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아직은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지만, 좀 있으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됐든, 저희가 됐든. 어쨌든, 청문회 잘 보셨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재미있게 봤고,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모릅니다. 뭐, 기억 안 납니다. 이 수준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이제 뭐, 범인이 누군지 알죠? 우리는. 네. 아는데, 문제는, 청문회는 묻고 답하는 곳이고, 수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실 국민들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겠죠. 그렇게 됐으면 뭐, 보셨으면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KBS는 남들 다 거의 모든 방송국이 다 방송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방송을 중계를 안 했죠. 그래서 KBS는 다시 일로 돌아간다. 예.
예,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했더라? 여기에 네, 그냥 S는 그냥 발음대로 S라고 했어. 여기도 그냥 B라고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엔 KBS 그랬는데 요새는 이거 빼고 그냥 예, 이렇게 초성으로 MBC도 옛날에 그런 적 있지요? 배현진이 그 뉴스데스크 할 때, 예.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 M하고, 예, 이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 한 가지를 좀 빼놨네요. 어, 이 없네. 네.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본인 채널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아, 저는 오늘, 네, 이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옛날 김훈중이라고 아시나요? 김훈중이. 그 김훈중이 사건. 처음엔 자살로 판정 내렸다가 군에서 은폐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살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 자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인정돼서 예, 순직으로 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분이 활동한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이분이 자고 일어났더니 원래 구독자가 한 250명 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우 더 늘었네요. 아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3만 명 정도였는데 예 3만 명 정도였는데 더 늘었네요 그새. 자고 일어났더니 뭐 100배 이상 늘어가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그 김원중이 사건에서 군 법무관으로 있을 때 군에서 눈 밖에 나가지고 네, 소령에서 중령 진급을 못하고 거기 계속 묶여 있었다고 근 10여 년을 조사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네, 중령 진급 못하고 소령만 주구장창 달고 있다가 결국엔 나이에 걸려가 연차라 그러나요? 연한이라 그러나요? 진급 연한 거기 걸려서 결국엔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거기에도 관련돼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김은중이 사건은 그 외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교포 법의학자들도 막 들어와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제기됐던 예, 그런 공식적으로 예,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김문중이 사건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자살을 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김은중이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한창 그때 저도 법의학에 관심을 두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거기 그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 새로운 사실로 다가와서 네, 그런 분이 또 이런 일을 또 하시는구나.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청문회와 네, 그 청문회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주말. 자, 어쨌든 뭐 우리 시황은 이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남은 주말 밤 네, 평온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